감정적으로 무적이 되는 법, 스토아식 삶을 바꾸는 15가지 원칙. 제1부, 강렬한 도입, 더 훅. 절망의 나락에 닿았을 때, 감정적 소진이 나를 내 자신의 나약한 그림자로 만들었을 때,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진정한 싸움은 외부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기는 것이다. 비판, 오해, 조작과 같은 감정의 화살이 매일 쏟아지는 환경에서 5년 이상을 살면서 나는 내면의 원칙에 굳건히 닻을 내리는 대신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적 바람에 휘둘리는 고장난 나침반처럼 살았다. 나의 평화는 누군가 반응을 요구하면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매 상호작용이 힘을 빨아들이는 피로의 사막처럼 느껴지고 하찮은 말에 끊임없이 상처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심의 안개에 휩싸인다면 당신이 즉시 삼켜야 할 가장 내묵하고 잔인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만이 그 고통을 허용하는 문소에 서명한 사람이다. 적은 문 밖에 있지 않다. 적은 바로 당신의 기꺼운 반응이다. 거울을 똑바로 보라. 당신의 변명들이 당신의 미래와 품위를 매 순간 죽이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현실 때문에 감정적 상처의 족쇄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줄 갑옷을 입은 기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재탄생과 자기 숙달을 위한 모든 힘은 당신에게 있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고 당신이 미루는 매 순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운명을 위한 임노동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층 분석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이며 수천 년 동안 검증된 15가지 핵심 스토아 원칙을 제시하여 당신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 삶의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 하나만 숙달하면 된다. 당신의 내면의 반응. 그리고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적이 될 것이다. 제2부, 본론, 목록 형태의 교훈, 더 리스트 클. 당신의 반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정한 자아에 의해 촉발된다. 감정 생활의 가장 큰 오해는 당신의 분노나 좌절이 외생적인 근원에서 온다고 믿는 것, 즉 그것이 타인의 무례한 행동, 비판 또는 오해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듣기 쉬운 이야기지만 잔인한 거짓말이다. 당신이 그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할 때 이는 마치 당신의 감정 조절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했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 스위치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심층 심리학적 분석은 보여준다. 감정적 반응은 자극에 대한 반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해온 불안의 분출이다. 자아, 에고는 오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인정, 안전, 그리고 노출되지 않기를 갈망한다. 누군가 민감한 신경,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거나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거나 자격이 없다는 암묵적인 믿음을 건드릴 때 날카로운 고통이 솟아오른다.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그들의 모욕이 아니라 당신이 암묵적으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진실이 노출된 것이다. 이 순간 당신의 자아는 분노, 방어 또는 필사적인 정당화로 그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려 뛰어든다. 이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변명과 상처의 악순환에 갇힐 것이다. 당신은 평생 더 두꺼운 갑옷을 만드는 데 보낼 것이지만 바로 그 갑옷이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현자 에픽테토스는 명확히 경고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관심을 끊는 것 외에 더 큰 평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 이 관심은 상처 입은 자아가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결책, 행동 조언. 촉발되었다고 느낄 때, 심장이 뛰거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 반응하는 대신 즉시 물러서서 자아 탐색 기법을 실천하라. 솔직하게 자문하라. 그들이 방금 건드린 나의 두려움이나 불안은 무엇인가? 그들의 말 중 내가 사실이라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행위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 근원적인 고통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다. 당신이 내면의 의심의 씨앗을 적극적으로 뽑아낼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어떤 말에도 취약하지 않게 될 것이다. 2번, 타인의 말은 당신에 대한 것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것은 당신이 새겨야 할 해방적인 진리다. 다른 사람의 모든 말, 행동, 판단 또는 잔인함은 그들 내면 세계에 대한 자서전적인 설명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상상해보라. 그 사람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불행, 깊은 불안정, 해결되지 않은 질투 혹은 삶에 대한 은밀한 좌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말들이 당신의 자존감에 스며들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적 독을 자발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이 명료함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서 무언가를 건네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쓰레기이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힘에 대해 가르쳤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반응은 논쟁, 분노 또는 보복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적인 것을 모방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실제 데이터 및 심층적 관점.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개인이 낮은 자존감, 해결되지 않은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0% 더 높았다. 이는 그들의 가혹함이 그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은밀한 고백임을 입증한다. 해결책, 행동 조언. 공격을 받을 때 즉시 분리를 실천하라.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지 말고 대신 물어라. 그들은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상처받지 않고 연민을 느껴라. 그들의 잠재적인 고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는 차분한 무관심. 이것이 당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전환은 당신을 타인의 의견에 희생다해서 인간 본성의 관찰자로 변화시킨다. 3. 침묵은 강자의 무기이다. 현명하게 사용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 항복, 실패의 신호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오해이다. 침묵은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될 때 궁극의 감정적 자제력의 표현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지혜이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고유하고 강력하고 위험 있는 존재감이다. 누군가 고의로 도발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평정심을 잃고 방어적이고 논쟁을 고조시키길 원한다. 그들은 당신의 무기를 원한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무기도 주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표준어 발음. 연륜 있는 중년 남성 화자의 강연자, 연설가 스타일로 아래 텍스트를 읽어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불확실성을 만들고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한다. 그들의 공격은 반격 없이, 지지 없이 공중에 맴돈다. 철학자 세네카는 명확히 말했다. 침묵은 삶의 수많은 고통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말을 거는 것이 귀중한 에너지의 낭비임을 깨닫는 성숙한 이해이다. 역사적 및 통계적 관점. 침묵의 힘은 단순히 철학적이지 않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수감 생활에 대해 이렇게 썼다. 만약 27년의 감옥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쳤다면
그것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 탄력성과 힘이다. 심리학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행동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갈등이나 협상에서 전략적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40%더 높은 권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그들이 높은 수준의 자기 숙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결책, 행동조언. 다음번에 도발을 당했을 때 좌절감에 혀를 태우는 대신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라. 상대방이 산만함 없이 자신의 말에 직면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들의 불편함을 관찰하라. 속으로 되뇌어라. 나의 평정심이 그들의 소리지름보다 더 설득력 있다. 당신의 침묵은 나쁜 행동을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위가 마지막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다. 4번. 당신은 누구에게도 해명을 빚지지 않는다.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 평화를 빚진다. 우리는 정당화의 짐 아래서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낸다. 우리는 모든 결정, 모든 꿈, 모든 실패를 해명하며 마치 무관심한 배심한단 앞에서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처럼 구운다. 이 해명하려는 충동은 승인을 구하는 필요성과 은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내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거부당하거나 오해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화의 잔인한 역설이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더 약하게 만든다. 모든 해명은 당신의 자신감을 조금씩 깎아낸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침식하고 이미 당신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명확히 알아. 당신은 당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해명을 빚지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경력 선택, 결혼 상태 또는 가치에 대해 누구에게도 정당화를 빚지지 않는다.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 빚진 유일한 것, 그리고 이것은 협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이다. 에픽테토스는 해방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했다고 말하면 그들이 말한 것을 변명하지 말고 대신 그들이 나의 다른 결점을 몰랐다면 이것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라. 심리학적 관점. 자기결정 이론 SDT는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임을 지적한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해명하는 것은 자율성 감각을 약화시켜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내재적 동기 감소로 이어진다. 당신이 정당화를 멈출 때 당신은 심리적 경계선을 강화하고 당신이 당신 삶의 건축가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결책, 행동조언. 누군가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의 길을 비판할 때 즉시 방어하거나 해명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대신 멈추고 숨을 쉬고 정중하고 단호한 긍정문으로만 응답하라. 당신의 의견을 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그들의 비판이 침묵 속에 가라앉도록 내버려두라. 당신은 즉시 더 가볍고 강력하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5번. 오해받을 것임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항상 오해받을 것이다. 당신의 친절한 의도를 그들의 질투나 불안에 왜곡된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거나 단순히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오해는 깊은 상처를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받는 것을 수용되고 사랑받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다. 오해받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진실을 내면화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편견으로 형성된 개인적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본다. 당신의 의도,
행동, 그리고 진정성은 항상 이 필터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 반대편에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맑은 호수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수면을 바라보지만 오직 그들 자신의 왜곡된 반영, 즉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으로 일그러진 만을 본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반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 해결책, 행동조언.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보편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때 즉시 수정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라. 대신 조용히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그들의 오해는 나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인식에 책임이 없다. 이 수용은 당신을 타인의 인식 관리의 족쇄에서 해방시킨다. 6번. 당신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그들이 당신을 더 통제한다. 우리가 이 위험한 환상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내면의 평화를 거래하는지는 비극적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말 또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여정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투자할 때 당신의 감정 상태는 그들의 행동에 영구적으로 묶인다. 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당신은 실망한다. 그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면 당신은 화를 낸다. 당신은 무심코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에 대한 엄청난 권력을 넘겨준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유명한 통제 이분법으로 명확히 했다. 자유는 삶에서 가치 있는 유일한 목표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성취된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은 항상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을 것이다. 데이터와 이분적 논리. 여기서의 선택은 분명하다. 감정의 노예인가, 내면의 주인인가. 심리 통계는 외부 통제, 즉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높은 개인이 내부 통제, 즉 개인의 반응 통제에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관계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70%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할 때 당신은 즉시 힘과 평화를 되찾는다. 당신은 당신 처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적이 된다. 해결책, 행동 조언.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여라.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부드럽게 손을 놓아라. 그들의 행동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기대 없이 관찰하라.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과 내면의 힘에 기반하여 당신이 반응할 방식을 명확히 결정하라.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그들이 변화하는 것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 7번.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이 해방적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삶 자체는 중립적이다. 말은 단지 소리이다. 행동은 단지 움직임이다. 그리고 사건은 단지 일어나는 것들이다. 당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은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내면의 평화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모욕은 당신의 평화를 교란하지 않는다. 모욕에 대한 당신은 내면의 이야기가 그것을 한다. 괴로움은 당신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생하며 이는 종종 당신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확인시켜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이것을 지워버릴 수 있다.
당신의 의식적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무적이 된다. 해결책, 행동조언. 당신은 경험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을 실천해야 한다.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가혹하게 비판할 때 부정적인 의미, 나는 무능하다는 대신 차분하게 재구성하라. 이 피드백은 유용하다. 그것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다. 나의 가치는 프리젠테이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기술을 매일 실천하라. 오직 당신만이 그 사건이 당신을 약화시킬지 강화시킬지 파괴할지 힘을 실어줄지 결정한다. 이 힘을 신중하게 보고하라. 8번. 분리는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이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는 종종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감정적 성숙이다. 그것은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 내면의 균형 상태, 폭풍의 는 속에서의 완벽한 고요함이다. 분리는 폭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고요하게 서 있는 것이며 혼란을 완전히 인식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깊은 고통은 감정적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자존감, 그리고 평화를 외부의 사물과 사람들에게 묶어두어 행복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인질로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설명했다. 자유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얻어진다. 건강한 분리는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 의존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지만 감정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허용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평정, 자신감, 그리고 안전을 유지한다. 관계 통계는 건강한 분리, 서로의 공간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커플이 상호 의존적인 커플보다 이혼율이 25%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결책, 액션 조언. 건강한 분리, 의존성 놓아주기와 건강하지 않은 감정적 거리두기, 감정을 닫아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라. 관계에 들어갈 때 이것을 기억하라. 나는 사랑하고 돕고 베풀겠지만 결코 내 영혼 전체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9. 무반응을 훈련으로 실천하라. 매일 단련하라. 우리는 감정적 반응을 자동적이고 본능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위험한 거짓말이다. 반응은 고정된 성격 특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많이 연습한 신경 습관일 뿐이다. 당신은 무반응을 운동처럼 접근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계속되는 훈련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사람이 조용함에 가까울수록 그는 힘에 더 가깝다. 평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훈련된 것이다. 자극, 다른 사람이 당신을 밀치는 것과 반응, 당신이 화내는 것 사이에는 당신이 확장할 수 있는 간격이 있다. 신경과학과 후연. 과학은 이것을 증명한다. 마음챙김 명상과 무반응 실천은 감정 조절 및 이성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인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 밀도를 증가시키고 두려움과 분노 반응의 중심인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당신은 당신의 반응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다. 해결책, 행동 조언. 일상적인 상황을 훈련장으로 만들어라. 좌절감을 느낄 때 의식적으로 멈춰라. 깊게 숨 쉬어라. 당신의 불편함을 침착하게 관찰하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나는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침착한 버전의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식적으로 시각화하라. 즉각적인 완벽함보다 인내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 10번째. 내면 세계를 쑥 따라라. 그러면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은 감정적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진리이다. 외부의 세계는 항상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두려움에 차 있다면 모든 외부의 교란은 당신을 깊이 뒤흔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 세계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굳건하다면 어떤 외부의 힘도 당신을 진정으로 방해할 수 없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는 썼다. 안을 들여다보라. 선의 샘이 그 안에 있고 네가 계속 펀다면 항상 솟아날 것이다. 해결책, 행동 조언. 당신의 내면 세계를 정원처럼 보라. 당신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꾸어야 한다. 전기적인 자기 성찰. 시간을 내어 돌아보라. 오늘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믿음이 이러한 감정을 촉발했는가? 내면의 이야기, 재프로그래밍. 부정적인 이야기, 나는 충분히 좋지 않다를 식별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힘을 주는 진실로 다시 작성하라. 나의 가치는 외부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내면의 평화는 항상 내 통제하에 있다. 마음 챙김 명상 실천. 이것은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관찰하기 위한 정신 훈련이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영구적으로 평화로워질 때 당신은 엄청난 감정적 자유, 명료함,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경험할 것이다. 11. 그들이 표현하게 하라. 그들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이 원칙은 원칙 2의 확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두려움 또는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만하다고 낙인 찍을 수 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당신을 비판할 수 있다. 위험은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내면화할 때 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내면의 전쟁이 당신의 평화를 침략하도록 허용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예방에 대해 가르쳤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내가 오늘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참견하기 좋아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예상하여 충격받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를 보호하라고 말한다. 해결책 또는 행동 조언.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면 냉대할 때 멈춰서 자문하라. 이것이 정말로 나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가?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하라. 속으로 되뇌어라.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평화는 어려운 사람들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모든 반응은 선택이지 본능이 아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불편한 진실. 당신의 모든 반응은 결정이다. 그것이 항상 의식적인 결정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결정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 에픽테토스는 가르쳤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중요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말할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제한다. 해결책, 행동 조언. 당신은 자동 반응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 인식을 훈련해야 한다. 무언가가 당신을 촉발할 때 간격을 만들어라. 멈추고 깊게 숨쉬고 감정을 관찰하라. 그 짧은 간격 안에 선택하라. 나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싶은가? 분노, 상처. 아니면 힘으로 응답하고 싶은가? 평온, 명료함. 당신이 더 많이 연습할수록 한때 통제할 수 없던 반응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침착하고 의도적인 대응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초능력이다. 13. 감정적 분리는 행동하는 자존감이다.
이 조용한 힘은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분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당신이 지속적인 드라마, 조작 또는 무례함에서 자신을 분리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나의 것이 아닌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세네카는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해결책 행동조언.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감정적 이끌림을 주목하라. 그런 다음 멈춰서 자문하라. 이것이 나의 평화를 거래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분리하라. 쓰라림이 아니라 조용하고 명확한 경계선으로 분리하라. 당신의 평화를 교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라. 분리는 당신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평화의 가치를 너무나 잘 느끼기 때문이다. 14. 정의를 기대하지 마라. 현실을 기대하라. 삶이 공평해야 한다는 기대는 모든 감정적 고통과 실망의 원천이다. 세상으로부터 공평함을 기대하는 것은 당신이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다가 잔잔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바다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무례함, 배은망덕, 기만에 대비하여 매일 자신을 정신적으로 준비시켰다. 그 준비는 비환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토아적 명료함이었다. 당신이 삶이 공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이 공평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분법적 논리. 당신은 희생자를 선택할 것인가, 책임을 선택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당신은 나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한다. 당신은 저항에서 책임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것이다. 해결책 또는 행동조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것에 대비하여 정신적으로 준비하라. 친절함을 베풀되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되 인정을 기대하지 마라. 결과에 관계없이 당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 행동하라. 당신이 공평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의 부족함에 의해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15.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보호하라. 시간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평화이다. 당신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교란될 때 당신 삶의 전체적인 질이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한 형태이며 매일의 자기 존중 행위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반응을 요구한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고갈 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은 당신을 포함하여 누구 것도 아니다. 해결책 또는 행동조언. 아니요 라고 말하는 기술을 숙달하라. 죄책감 없이, 과도한 설명 없이.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에서 물러날 권리가 있다. 마음의 경계선을 설정하라. 과도한 생각, 과거의 죄책감에 아니요 라고 말하라. 에픽테토스는 가르쳤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중요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말할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항상 그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제한다. 해결책, 행동조언. 당신은 자동 반응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 인식을 훈련해야 한다. 무언가가 당신을 촉발할 때 간격을 만들어라. 멈추고 깊게 숨쉬고 감정을 관찰하라. 그 짧은 간격 안에 선택하라. 나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싶은가? 분노, 상처. 아니면 힘으로 응답하고 싶은가? 평온, 명료함. 당신이 더 많이 연습할수록 한때 통제할 수 없던 반응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침착하고 의도적인 대응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초능력이다. 13.
감정적 분리는 행동하는 자존감이다. 이 조용한 힘은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분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당신이 지속적인 드라마, 조작 또는 무례함에서 자신을 분리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나의 것이 아닌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세네카는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해결책 행동조언.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감정적 이끌림을 주목하라. 그런 다음 멈춰서 자문하라. 이것이 나의 평화를 거래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분리하라. 쓰라림이 아니라 조용하고 명확한 경계선으로 분리하라. 당신의 평화를 교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라. 분리는 당신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평화의 가치를 너무나 잘 느끼기 때문이다. 14. 정의를 기대하지 마라. 현실을 기대하라. 삶이 공평해야 한다는 기대는 모든 감정적 고통과 실망의 원천이다. 세상으로부터 공평함을 기대하는 것은 당신이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다가 잔잔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바다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